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려고 무리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내가 우울증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아예 우울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너무 바쁘니까요. 우린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걸까요? 집에 오면 기운이 촉 빠지고 가라앉는 것 같죠. 너무 우울해요. 분명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내 그림을 그릴 때는 괜찮아도 일로 하는 그림은 이상하게 피곤이 쌓이죠. 그림 그리고 있으면서도 그림 그리고 싶은 느낌 아시나요? 집에 있으면서도 집에 가고 싶은 느낌 같은 건데요. 통계적으로 아티스트들은 50%가 우울증이 있대요. 고흐, 로댕, 고야, 해밍웨이도 피해갈 수 없었던 우울증을 어떻게 해야 피해갈 수 있을지 이 영상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알려드릴게요. 얼마 전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드래곤볼의 작가이신 토리야마 아키라님이 세상과 이별하셨죠. 이유는 경막 하혈종인데요. 베르세르크 작가님도 급성 혈관질환으로 돌아가시고 천재 아티스트이신 김정기 작가님도 심혈관 문제로 세상을 떠나셨죠.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가족들과 작별 인사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거는 저는 이게 가장 슬픈 이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아티스트는 혈관 질환이 유난히 많은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디자이너 중에 뇌종양이나 머리 쪽으로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은 그림은 그만큼 뇌를 많이 쓰는 작업이잖아요. 힘들고 끝없는 수정, 스트레스, 또 자기 그림에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림 한 장 그리고 나면 머리 아프고 텅 빈 것 같은 느낌 느낀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운 다 뽑고 집에 와서 자려고 누우면 잠은 또 안 오죠. 분명 엄청 피곤한데 말이에요. 핸드폰 깔짝깔짝 하다 보면은 금방 1시 되고 2시 되고 간신히 잠들었었는데 눈 좀 감았다 치면은 바로 또 아침이죠. 꼭 일어나면은 머리 띵 하고 어지럽죠. 제 얘기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무기력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정도가 심하면 우울증을 의심해 봐야 돼요. 우울증이 오는 원인을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이상과 현실의 갭이 클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자아가 망가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감당하려고 무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원론적이죠. 바꿔 말하면은 그림에 너무 과하게 매몰된다는 건데요. 일주일 내내 안 나가고 집에서 그림만 그린다던가 너무 높은 목표를 이상으로 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비교하면서 몰아세운다던가 이러면 100% 우울증 옵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나를 학대하는 거잖아요. 이미 우울증인 것 같다고요? 그럼 간단하게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요즘 기분이 과하게 가라앉아 있다. 두 번째, 과거에 좋아했던 것도 이젠 흥미나 관심이 없어졌다. 이 두 가지가 2주 이상 지속됐다면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큰일 난 거 아니야? 어떡하지? 하신 분도 계실 텐데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일단 우울증은 10명 중에 4명이 겪고 있는 흔한 질병이에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니 얘는 왜 이렇게 우울증에 대해 잘 알지? 싶으실 텐데요. 사실은 저도 그 아티스트의 통계인 50% 안에 속한 쪽입니다. 뇌출혈 이후 시력과 청력이 일부 소실되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우울증이 찾아왔었어요. 저는 뭐랄까 정말 하늘이 무겁고 땅이 유리같이 부서질 것처럼 불안한 심정이었는데요. 가느다란 끈이 끊어질 것 같은 느낌이라고나 할까요? 보통 우울증인 사람한테 죽으려는 힘으로 살아라 라고 하지만 그건 맞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마치 터져나오려는 재채기를 가까스로 참고 있는 사람한테 재채기할 힘으로 참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재채기를 하는 데에는 아무 힘이 들지 않잖아요. 하고 나면 시원하죠. 우울증이 극심한 사람에게는 죽음이야말로 마지막 남은 희망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정말 하늘이 나를 누르고 공기가 나를 짓누르는 것 같은 삶을 살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다시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다행히 저는 완치됐고요. 이렇게 영상도 만들면서 독자님과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 하면서 부러우신 분도 분명 있으실 거예요. 우울증이 심한 상태인데도 왠지 겁이 나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자면 노트하고 펜을 가지고 와보세요.
제가 수십만 원 들이고 얻은 처방 중에 효과가 좋았던 처방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먼저 3칸을 나누시고요. 첫째 칸은 좀 크게, 둘째 칸은 그거보다 작게, 그리고 마지막 칸은 더 작게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쓰시고요. 마트로 영상을 봤다, 뭐 이런 사소한 일이라도 좋아요. 사람을 만났다면 만난 사람을 적고요. 둘째 칸에는 그 일에서 느끼는 감정을 적는 겁니다. 좋았다, 나빴다 이런 것보다는 섬세하게 써주시면 더 좋아요. 한국어는 많은 표현이 있잖아요. 개, 강아지, 견, 개, 뭔지 아시죠? 다양하게 써보시고요. 재밌었다, 개소리가 뗐다, 우울했다, 즐거웠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는 그 감정의 정도를 점수로 써보시는 거예요. 자는 강아지를 깨웠다, 재밌었다, 1점. TV를 봤는데 허탈했다, 4점. 이런 식이에요. 이거를 왜 하냐면은 내가 느끼는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작업인 거예요. 타라 브렉의 자기 돌봄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부처와 마라라는 악마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내용과 결부해서 짧게 요약하자면은 마라는 탐욕, 자만심, 집착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뜻해요. 이러한 감정이 부처의 수행을 방해를 하는데, 부처는 마라야, 내가 너를 안다, 와서 차 한 잔 마시거라 라고 대응하거든요. 부정적 감정을 그저 숨기고 묻어둬봤자 쌓이고 쌓이면 결국 터지기 마련이잖아요. 오히려 이 감정을 내가 직시하면서 알아봐주고 다독임으로써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아, 지금의 우울함은 강도 2의 우울함이구나, 이 정도면 30분 정도 산책하면 나아질 수 있겠네 하면서 대처를 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의외로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기분이 좋은지 또 나쁜지 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노트를 쓰다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내가 더 잘 알게 되고, 꼭 우울증이 아니시더라도 노트에 일상을 적는 일은 정말 심리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자기 전에 노트에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다음 날의 계획을 쓰고 다음 날에 그 글을 보면서 다시 마음을 가다듬는 용도로 쓰고 있지만, 쓴 날과 쓰지 않은 날은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마치 비타민을 먹을 때는 몰라도 안 먹으면 표가 나는 것처럼요. 죽을 것 같죠 진짜. 잘 그리고 싶은 욕망 이거 엄청나잖아요. 요즘 메타인지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나를 객관적으로 보는 건데요. 그림이라는 게 워낙 수치로 규정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남이 쉽게 그리고 있으면은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죠. 밥 아저씨가 참 쉽죠 라고 하던데 정말 쉽던가요? 저는 막 약 올리는 걸로 들리기도 하던데, 예를 들어서 독자님이 이제 막 ABCD 알파벳을 배웠어요. 그런데 의학 원서를 못 읽는다고, 난 병신이야 이러면은 그게 맞는 걸까요? 한 걸음씩 순차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는 또 개인에게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못하면은 마치 루저인 양 끊임없이 다그치기도 하죠. 하지만 솔직히 현실적으로 보면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거든요. 바로 그런 점이 나만 망한 것 같고 좌절로 채워지는 것 같아요. 나는 게을러, 약해 빠졌어, 끝까지 내 탓을 하면서요. 또 집에서 안 나가고 그림만 그리면 안 되는 게, 우리의 몸인 그 근육에는 감정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쌓여요. 그래서 때때로 이 묵은 때 같은 우울한 감정을 털어줘야 되거든요. 한 번씩 일어나서 스트레칭이라도 하라는 게 그 소리예요. 근데 또 우울증이 강하신 분은 이것조차도 힘들긴 하세요. 아마 귀신 들린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온몸이 다 아프고 잘 먹지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두렵고 모든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게 되거든요. 정말 아무 희망도 없고 절망적인 상태로 숨만 쉬면서 사는 상태일 거예요.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만 잘 먹으면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울증은 단순히 간단하게 밝아지고 싶다고 밝아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보통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왠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기보다 공허함, 텅 비어있는 느낌, 나띵인 채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뭐 그렇다고 할까요? 우울증이 오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그림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방책입니다. 심호흡을 하세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심호흡을 하세요.
진지하게 듣고 있었는데 지게 킹받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거 진짜예요. 미국의 명상가인 노만 피셔의 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단 한 번이면 충분하다. 마음을 다해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기만 해도 그날 해야 할 일이 다 끝난다. 그 밖의 모든 활동은 보너스일 뿐이다. 근데 이거 제가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천천히 숨을 끌어올리셔야 돼요. 그렇게 끌어올려서 폐를 최대한 부풀리시고 또 천천히 내쉬어보세요. 필라테스에서는 항상 긴장을 풀라는 의미로 귀와 어깨가 멀어집니다 라고 하거든요. 숨을 내쉴 때 귀와 어깨가 멀어집니다 라고 속으로 말하면서 내쉬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정말 신비롭게도 기분이 훨씬 나아집니다. 저도 이거 완전 뻥인 줄 알았거든요.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햇볕 보고 걷기예요. 미국은 실제로 우울증 환자에게 햇볕 보고 걷는 걸 처방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던 방법인데요. 저는 하루에 3km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걸으면서 감정도, 생각도, 마음도 정리가 되고 다리도 튼튼해지면서 기초체력도 오르고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었는데 유산소 운동은 우울증에 정말 좋습니다. 마태님 근데 저 퇴근하면은 어두운데요? 햇볕을 보는 게 힘들다면은 밤에라도 꼭 해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다고요? 그럼 드로잉으로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실 일은 기본기를 닦으시는 겁니다. 진짜 마태님 심호흡하랬다가 기본기 닦으랬다가 너무 당연한 소리만 하시네요. 그러실 것 같지만 당연한 일반론이라는 거는 그만큼 효과도 있다는 거에 반증이겠죠. 기본기가 튼튼하면 우울증이 오지 않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괴로운 건 그림이 안 돼서잖아요. 똑바로 서 있는 것조차도 그리기 힘들 때가 있죠.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그림을 안 그리고는 못 참을 정도로 그리는 것이 즐겁게 느껴지는 시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게 다 그려지니까요. 일단 사람을 온전히 그릴 수 있게 되면 80% 정도의 괴로움은 덜어집니다. 근데 마태님 예술가가 50%가 정서장애가 있다는 거는 뻥 같은데요? 그쵸? 사실 이 통계는 완벽하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술가를 다룬 영화나 소설에서는 극적으로 보여야 하니까 정서장애를 더 부각시키는 경향이 있잖아요. 아마데우스 이런 거 보면 아실 텐데 사람들은 또 그걸 보면서 역시 정신이 이상하니까 저런 창의력이 나오는구나 하면서 선입견을 갖게 되는 거죠. 그건 마태님 생각이죠. 실제로 이상한 사람이 또 많긴 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많죠. 그걸 제기하시는 독자님은 다이조브? 여튼 그런데 얼핏 보면은 저 주장이 사실 같지만 솔직히 멀쩡한 사람도 많잖아요. 더 많죠 사실. 예술가의 정서적 장애는 필연이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한 아놀드 루드비 박사님이 쓰신 천재인가 광인인가 라는 책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책이 표현이 좀 어려워서 제가 좀 바꿨거든요. 예술가들은 정서장애가 있는 것을 자랑스러워한다. 군인, 과학자, 정치가 같은 다른 직업인들은 대개 정서장애를 숨기는데 이것은 이성적이지 않은 사회부적응의 신호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예술가는 없는 정서장애도 있다고 과장하는 면이 있고 다른 직업은 이것을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통계가 과장되어 있다라는 거죠. 일리가 없는 건 아니죠. 그림 그리는 사람이 한겨울에 반팔, 반바지 입고 여름에 가죽 자켓 입으면은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술가니까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판사님이 그렇게 입는다고 하면 그 판결에 신뢰가 갈까요? 판사 바꿔달라고 하겠죠? 또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이 통계, 저 통계 다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실혼 관계여도 혼인신고만 안 하면은 통계 안 잡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실제로 다른 직업에 비해서 예술가에게 정서장애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책을 보면은 또 그게 당연하다는 식으로 나오는데요. 왜인지 궁금하시죠? 아니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말도 안 돼, 뭐 다 같은 사람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반감이 있었는데 이거 읽어보고는 기가 막혔는데요. 첫 번째, 일단 있는 집에서는 웬만해서는 아이를 예술을 시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되게 현실적이죠. 근데 또 요즘은 다르지 않나? 하여튼 통계학적으로 예술가는 유복하지 않은 가정이 많았다고 해요. 반면에 중상위층 전문직 가정이 많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부모가 예술가일 경우에 자녀가 예술가일 확률이 40에서 70%다 됐다고 하니까요. 환경 영향이 큰 거죠. 이거는 하버드 대학생들도 인정한 겁니다.
대부분 좋은 환경이 없었다면 하버드에 못 왔을 거라고 말하더라고요. 또 예술가들은 어린 시절부터 몸이 약하거나 아픈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넉넉하지 않으니까 양껏 치료받기가 힘들잖아요. 어떻게 보면 슬픈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자연스럽게 상상력을 키우는데 시간을 많이 쓰게 된 거죠. 저도 그렇긴 한데 독자님들도 혼자 하는 취미를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아닌가요? 인수하셔서 좋겠네요. 종합해보면 정서장애는 예술가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식인데, 일단 환경이 예술가가 되는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개인의 재능으로 아픔이나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시켰다라는 논리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유명한 원화가는 부모님 불화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다투실 때마다 그림으로 그 상황을 잊었다고도 하셨는데요.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때 그림이 정말 많이 늘었다고도 하셨었어요. 바꿔 말해서 아픔을 작품으로 승화한다는 건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나름의 힘겨운 노력이었다는 거죠. 결론은 예술가에게 우울증은 흔해도 우울증이 성공하는 조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짜 몰입을 심하게 하면 우울증 와서 문제고, 그렇다고 안 하면 실력이 안 느니까 문제고, 그림 정말 못 해먹겠죠. 맞아요. 전 지금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힘든 길을 택한 거잖아요. 더 웃긴 거는 우리가 그림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하는 거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으세요? 못 하시겠죠. 평생 치킨 안 먹기 할 수 있으세요? 못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 영상 보다가 가셨을 분들 다 가셨을 것 같거든요. 남아 계시는 분들 사랑합니다. 그러면 우리 간만에 뇌과학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아무래도 심한 우울증을 정신력으로 극복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를 일단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비유를 들어서 쉽게 한번 말해볼게요. 시냅스 얘기인데 벌써 어렵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 컴퓨터 뜯어보면 어때요? 전선 겁내 많죠? 뇌는 전선으로 가득해요. 그 전선들이 꽃다발처럼 다발로 묶여 있거든요. 그리고 각 다발들은 다른 다발로 이어져 있어요. 다들 집에 그 돼지코 콘센트 있으시죠? 그거 꼽듯이 콘센트가 꼽히면서 신호가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세로토닌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라고요. 세로토닌은 잠을 잘 오게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갓난아기들이 계속 자는 게 세로토닌 때문인데요. 그리고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이 있는데 쾌감이나 흥분하게 하는 그런 물질이죠. 다시 말해서 감정, 수면을 담당하는 물질들이 콘센트가 꼽히면서 전선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온다는 거는 뇌에 신경물질을 전달하는 전선이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은 콘센트가 어긋나서 신호가 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신호가 사라져 버리거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고장난 전등 깜빡깜빡하는 거 뭐 그런 것처럼요. 그러다가 퓨즈가 나가면 어떻게 되죠? 꺼지죠? 그렇게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내가 의지로 다시 정상으로 만든다? 애초에 콘센트를 다시 바로 꼽아야 해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울증은 치료를 받아야 낫는 질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우울증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나아지겠지 하다가는 어떻게 되지도 않고요. 나아지지도 않습니다. 또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내 옆 사람이 우울증이다. 내 누나가, 동생이 우울증이다. 이런 분들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고민은 이렇죠. 아는 사람이 나한테 우울증을 고백했는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 안 됐다 라고 할 수도 없고, 힘내 라고 하는 것도 성의 없어 보이고, 다 마음이 약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훈수를 두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냥 말하기 어려웠을 텐데 나를 믿고 말해줘서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어설픈 위로나 훈계는 안 하느니만 못하고요. 그럼 반대로 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내 우울증을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될까요? 보통 다른 사람한테 우울증을 알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해요. 내 일이 아니니까요. 어쩔 때는 가족도 공감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죽을 만큼 중요한 비밀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냥 가벼운 이슈거리인 거거든요.
친구랑 김치찌개 먹다가 야, 걔 우울증이래. 어머, 진짜? 뭐 그냥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나는 못 참겠다, 말하고 싶다 하시면은 기준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최소한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한테는 말해봤자 네가 고생을 덜해서 그래, 배불러서 그래 라는 말이나 들으실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남의 일이면은 척추에서 나온 소리로 툭툭 내뱉으니까 오늘도 정신상담사 분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거겠죠. 일단 그런 사람들은 그냥 연을 끊으세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뇌 동정맥 수술을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시력에 결함도 생기고 장기에 혹도 생기고 계단에서 굴러서 앞니도 부러지고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죠. 회사도 12번이나 옮기고요. 우울증이 안 올래야 안 올 수가 없는 회오리 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보통 사람들보다 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한 편이고 뭐랄까 그래서 독자님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가 많잖아요. 좋은 건가? 한 1년 정도는 컨텐츠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부디 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회사로 돌아가서 유튜브를 접지 않도록 광고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고요. 그게 아니면 구독, 좋아요 아시죠? 지금 이렇게 제 우울증 간증 구라하냐? 싶을 정도로 멀쩡해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울증이라는 거는 나 자신의 감정을 직시하고 다독이면 예방할 수도 있고요. 이미 깊은 우울에 빠지셨다고 해도 전문가를 만나시면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삶을 포기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사는 게 힘들어서라기보다 출구가 보이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더 많다고 해요. 지금 이 순간은 긴 터널의 가장 가운데라는 거? 분명 끝은 있지만 너무 멀어서 출구가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한 발씩만 옮기면 점점 밝아지는 것만 남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뭐 난 다 힘들어서 못하겠다, 안 할란다 싶으시면은 오늘 영상에서 심호흡 한번 걷는 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작게 시작해보세요. 솔직히 또 거창한 거 말씀드리면은 어렵다고 안 하실 거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다 보시면은 콜라 사러 근처 편의점이라도 한번 걸어갔다 와보세요. 훨씬 나아지실 겁니다. 저도 독자님도 오랫동안 즐겁게 그림을 그리면 좋겠네요. 구글에서 토리야마 아키라님을 검색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가님은 언제나 활짝 웃고 계신 사진이 많아요. 저것이 천재의 여유인가 싶지만요. 편집자에게 투고한 원고를 작가님이 보는 앞에서 분쇄기로 갈아냈다는 일화와 500쪽의 원고를 퇴짜 맞았다는 과거는 잘 모르실 거예요. 밝은 얼굴 뒤에는 노력과 끝없는 도전이 있었다는 거. 재능만큼이나 노력 천재셨던 토리야마 아키라 작가님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독자님의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아깝지 않은 시간이 되도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작아서 지나치시면 다시 찾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혹시나 우울하신 분 계신다면 오늘 특별히 더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